금융사에 대한 불안감 참 많이 크죠. 이번에는요. 땡땡 캐피탈, 쉽게 말하면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PF 대출이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많은 A급 캐피탈 회사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A급 이 캐피탈이라는 곳이 어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A급 캐피탈사가 뇌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한국신용평가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기관 중에 3대 신용평가 기관 하면 이 한국신용평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PF 대출이라는 게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만기 동안에 갚아야 되는 PF 대출이 많으니까 이게 다른 대출로 이렇게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PF 대출 이전에 브릿지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PF 대출 시작해서 본 PF 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론은 쉽게 말하면 본 PF 대출로 바꿔야 되고요. 본 PF 대출은 분양과 동시에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부적으로도 돈이 없고요. 게다가 돈 빌리기도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전년 대비 2022년입니다. 여전사, 여신금융 전문회사입니다. 바로 캐피탈 회사들이에요. 당기순이익 감소율이 마이너스 22.35%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예대 마진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사는 그게 없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여신만 중심으로 하니까 여신 전문이니까 수신은 못합니다. 여신만 전문적으로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대 금리차가 있을 텐데 이 예대 금리차가 22.35%가 떨어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이 말입니다. 22.35%면 여러분 보세요. 1조 495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전체 148곳의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본 겁니다. 2021년에는 4조 4,562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확 줄어들죠. 3조대로 줄어듭니다. 3조 4,067억 원. 그러니까 1조 495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23.55%가 줄어들었네요. 제가 22.35%라고 해놨는데 23.55%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말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PF 대출을 이게 계속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브릿지론에서 이게 본 PF가 안 일어났을 경우 과연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369라고 해서 말입니다. 단기 대출을 지금 받기에 여념이 없다고 해요. 3개월짜리 단기 대출, 6개월짜리 단기 대출, 9개월짜리 단기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막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막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한국신용평가에서도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연체율까지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0.86의 연체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2022년에는 1.25%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체율까지 급등을 하면요, 여러분, 여전사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저는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산 건전성도 어려워지는 거고 자본 건전성도 어려워지는 거고 이러니 말입니다. 자산에 대한 것이나 자본에 대한 건전성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신용평가 기관들이 너도 나도 여전사의 어떤 상황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유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어떻게 도래할지 시장은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시점도 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점이 언제냐?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제 4월 5월 6월에 이게 캐피탈사가 굉장한 위험에 부딪힐 거다. 아예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관이 터질 거라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보면 여러분 물론 카드사가 포함을 했는데요. 이때는 27조 1천억 원입니다. PF 대출만 적지 않지요. 전체적으로 은행하고 이금융권 다 합치면 125조 3천억 원의 부동산 PF 대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전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21조 1천억 원인데 이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여전사들은요. 만기가 도래한 채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초단기성 대출로 지금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초단기성 대출은 여러분 금리도 높습니다. 이게 금리가 높은 초단기성 대출을 과연 여전사가 계속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말입니다. 부동산의 분양이 잘 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의 분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분양의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가 조금 약화는 됐지만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캐피탈사 중에 신용등급 A급 캐피탈사가 PF 리스크의 뇌관이다 이렇게까지 꼽고요. 이 A급 캐피탈사가 과연 4월 5월 6월을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위기라는 건 또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면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신용평가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작년 4분기에 만기가 도래한 브릿지론 상환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브릿지론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본 PF 들어가기 전에 이게 대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땅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위험을 하기 때문에 본 PF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그 A급 캐피탈사가 어디다 이렇게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적시하면 바로 망할걸요. 그 캐피탈사는. 그런데 그렇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 지금 몰리고 있다. 단기 자금으로 겨우겨우 막아가면서 연명하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자산의 건전성도 떨어지고요. 자본의 건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캐피탈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제2금융권이 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증권사든 저축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심지어 보험사까지 예, 이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성 다 높다고 해요. 어디가 먼저 터지느냐 이것만 남았다.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뭐 증권사가 먼저 터지는 예, 나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 먼저 터진다는 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캐피탈 회사가 먼저 터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 쥐레밭이라는 게 쥐레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 이 금융권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돈을 예, 한 금융기관에 저는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이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한 4,700만 원, 4,8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거기다가 1금융권도 한 곳에만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예치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제 말을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최후의 수단이니까요. 예, 분산 예치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